셧다운 사태가 3주간의 임시 철회되면서 공무원들이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회가 마이클 시오피 전 서장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해도 굿의 1인자 무당금파가 아리랑굿 콘서트를 한인 무속인으로서는 최초로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한 로저 스톤을 허위 진술과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20대 청년이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가족, 자신의 부모까지 모두 5명을 총격 살해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가 3주간의 초단기 예산안 통과로 일단 해소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연방 상하원은 지난주 합의 직후 전체 회의를 열어 3주짜리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켜 80만 명의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To object, Mr. Speaker, but I hope the experience of the last 35 days has taught us that we should never repeat this exercise of shutting down government again. And I withdraw my objection. 이번 셧다운 사태는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부, 국토안보부, 농림부, 교통부, 내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영향을 받았으며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최장 기간의 셧다운으로 입은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억 달러로 추산되어 장벽 예산 요구액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상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구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 예산 등 국경안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셧다운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여야 간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기한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또다시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 비상사태 돌입 수순으로 갈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브루클린과 맨하튼을 잇는 L 열차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한밤중에 운행이 정지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다행히 완전한 운행 중지를 면한 L 열차 노선이 매일 평일 저녁 10시 45분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 중지됩니다. 주말에는 브로드웨이 교차로와 카나시 라카웨이 파크웨이 간의 운행은 전면 중단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이러한 한밤중 운행 중지는 3월 18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L열차 노선의 파행 운행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무료 셔틀버스와 주말 전용 특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열차 노선 A와 C도 추가적인 버스 서비스를 통해 한밤중 운행을 도울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회가 근무 중 살해 위협과 아시안 상대 인종차별,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마이클 시오피 전 서장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민주당 소속 글로리아 오 시의원 등 5명은 합의가 납세자들의 세금인 소송 비용을 절약할 것이라며 찬성을 했지만 공화당 소속 윌리엄 우 시의원은 너무 관대한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박명근 전 시의원은 아시안들에 대한 막말과 살해 협박, 성희롱 발언을 한 서장과 경찰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면피하면서 서장에게는 정상적인 퇴직 절차와 50만 달러가 넘는 퇴직 금액을 정식으로 수령케 해서 주민들은 또다시 부담이 생겼다며 오늘의 이 사태가 너무 허망하고 가슴이 아프며 정의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타공인 황해도 굿의 1인자라 평가받고 있는 무당금파가 지난 토요일 뉴욕 카네기 홀에서
아리랑굿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당 금파는 1999년 무속인이 된 이후 약 6년간 황해도굿의 세 장르인 도시굿, 산굿, 배굿을 대표하는 세 분의 선생에게 각각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이를 종합한 새로운 황해도굿을 선보여 왔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은 음악과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로 무당 금파의 이번 카네기홀 공연은 우리나라의 민속굿이 하나의 공연 예술로 선보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무속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속인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당이면서 이 카네기 쓴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굿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전통 예술, 우리 문화의 큰 어떤 원형, 뿌리, 그것에 항해도 굿에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알린다, 전통 예술을 알린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카네기를까지 쓰게 된 거죠. 무당 금파의 이번 카네기홀 공연 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광화문에서 치우천왕을 기리며란 주제로 대규모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기우제 성격의 공연 예술로 하늘굿에서부터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이번 카네기홀 공연은 한민족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펼쳐졌습니다. 한편 이번 무당 금파의 아리랑굿 콘서트에는 가수 더원과 박미경, 박완규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함께 오프닝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번 아리랑굿 콘서트는 황해도굿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로 표현해냈고 독창적인 한국 문화의 한 모습을 미국 사회에 소개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합의로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 일단 3주간의 정상 업무에 들어가면서 셧다운 사태 중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필수 인력을 가동한 국무부는 그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북미가 합의한 2월 말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은 고작 한 달 남은 상황입니다. 비핵화 의제와 실행 계획 마련까지 시간은 빠듯합니다. 북미는 우선 고위급 회담과 스웨덴 실무 협상 뒤 일주일 정도 내부 검토를 거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협상을 재개합니다. 특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의 새로운 상대로 떠오른 군축 전문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의 회동 여부가 주목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미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곧 그 날짜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3주 뒤인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셧다운이 재연될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최신형 레이더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미 본토 방위 레이더라는 신형 레이더를 2025년 일본에 배치하기로 하고 조만간 일본 정부의 의사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2023년 하와이에 미 본토 방위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인데 일본에 설치할 미 본토 방위 레이더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탐지할 새로운 레이더 체계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 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로저 스톤이 특검에 협조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다고 CNN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저 스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한 최측근입니다.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은 허위 진술과 증인 매수, 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스톤을 24일 기소했습니다. 스톤은 이날 ABC 방송의 This Week와 인터뷰에서 특검에 협력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변호인과 논의해야 한다며 즉각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선 선거운동과 관련 다른 사람이 범법 행위를 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도 만약 범법 행위가 있다면 분명히 정직하게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과의 대화를 포함해 다른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솔직히 증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가 전화로 얘기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러시아와 관련한 공모는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톤은 25일 오전 체포된 후 당일 법원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법원 심리 후 정치적 동기에 의해 잘못 기소된 것이라며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미 대선을 앞둔 2016년 8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캠프와 전국위원회 이메일 수천 건이 해킹돼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사안에 바로 로저 스톤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20대 청년이 총기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가족, 자신의 부모까지 모두 5명을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27일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인 21살의 다코타 테리엇은 전날 오전 9시께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톤에서 여자친구인 서머 어니스트와 그녀의 아버지, 남동생 등 3명을 총기로 살해했습니다. 참극이 빚어진 여자친구의 집에는 당시 7살과 1살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리엇은 1차 범행을 저지른 후 여자친구 부친의 픽업 트럭을 훔쳐 타고 리빙스톤에서 어센션으로 이동, 자신의 부모까지 살해했습니다. 어센션 지역의 보안관인 바비 웨브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테리엇의 아버지는 살아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테리엇의 범행 동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테리엇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 몇 주 전에 나가 살라는 요구에 집을 나갔으며 이후 범행 직전까지 여자친구의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리엇은 범행 직후 픽업 트럭을 몰고 도주했다가 하루 뒤인 이날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에 있는 할머니 집에 있다가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맨하튼 상업용 렌트세 면제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키스 파워스 뉴욕시 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맨하튼의 소매업체 중 연매출이 $500만 미만이고 연간 렌트가 $75만 미만인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업용 렌트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상업용 렌트세는 대략 연간 렌트의 4% 정도로 맨하튼 머레이와 96 스트리트 사이 소매업체에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에서 렌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소매업체는 현재 2,700여 개에서 4,000여 개의 업체로 늘어납니다. 조례안은 또 연매출이 $500만 넘거나 연간 렌트가 $75만에서 $80만 사이인 업체들도 부분적으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일본 여행 기간 중 일본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여러 도시에 버린 27살의 뉴요커 에부게니 바야라 가트라가 일본 법정에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포스에 따르면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사는 바야라 가트라는 지난해 2월 오사카 아파트에서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만난 27살의 여성 긴또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녀의 사체를 토막내 교토지역 숲 등 여러 곳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임대한 아파트에 있는 가방 안에서는 사체의 머리가 발견되기도 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뉴욕시경은 플러싱에 있는 한인업소 세시봉에서 총기로 종업원과 손님 등을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 강도는 지난 19일 새벽 5시 40분쯤 41 애비뉴에 위치한 세시봉에 들어와 현장에 있던 3명의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개인 소지품과 현금 등 총 $2,165치를 갈취해 도주했습니다. 18에서 25살로 보이는 용의자는 신장 6피트 정도의 건장한 체격입니다. 범행 당시 푸른색 후드티와 어두운 색상의 하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수염이 있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대 2명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 뉴욕시 베르겐 스트리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1명이 중상을 입고 다른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5,0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중상자인 16살의 제이라 그린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금요일 오후 버겐스트리트에서는 10대 소년 2명이 훔친 차를 운전하다 차량 충돌 사고로 숨졌습니다. 총격 피해자들은 이날 이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 현장에서 참석했다가 변을 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퀸즈 베이사이드가 우수한 학군, 안전한 주거 환경, 상권 활성화 등으로 미 전국에서 주택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이고 주로 중산층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을 선호하는 한인들 역시 베이사이드 지역의 장점을 우수 학군과 안전한 주거 환경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답지 않게 공원이나 바닷가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60여 명을 태우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뉴욕 JFK 공항으로 향하던 하와이 항공 여객기가 운항 중 기내에서 승무원이 갑자기 사망하자 비상 착륙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측은 하와이 항공 승무원의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 뒤 여객기가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이 갑자기 쓰러지자 하와이 항공 여객기 기내에 있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몇 시간이나 했지만 승무원을 결국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와이 항공은 비상 착륙으로 인한 목적지 도착 지연에 대해 승객들에게 보상할 예정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 리치필드 타운에서 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해 인근에 있는 한인 주택을 비롯해 10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리치필드의 주요 도로 중 하나인 해밀턴 애비뉴 선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메인 수도관 파열로 아스팔트가 크게 깨졌습니다. 깨진 아스팔트 조각들 사이를 뚫고 나온 토사와 수돗물은 순식간에 도로 인근 주택 지하실과 주차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에도 발생한 적이 있어 수도관을 관리하는 유틸리티 회사의 부실한 점검과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알림이 단체인 CCC 푸른 결의학교 그레인넥 한인 학부모회가 오는 2월 5일 그레인넥의 올 세인트 교회에서 2019 설날 새해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례 지내기, 떡국 나누기 등의 이벤트와 함께 각종 공연과 민속놀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김광우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세금 보고 관련 내용을 1, 2, 3부로 포커스인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18년 세금 보고가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세금 보고를 할 때 어떤 서류가 준비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어떤 맞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저도 요즘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인데 하나인데요. 네. 일단 세금 보고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증명 서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 증명 서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네. 우리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급여에 대해서 W2라는 세금 보고 서류를 받게 네. 되시겠죠. 네. W2. 그리고 네. 이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1099이라는 이런 세금 보고 서류를 또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 1099 서류에는 사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퍼스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1099 MISC, Miscellaneous 약자인데요. 이 서류를 받게 되시고 이자 소득에는 1099 INT, 또 배당 소득에는 1099 DIB, 디비던을 상징하죠. 네. 그리고 뭐 cancellation debt, 내가 이제 크레딧 카드나 네. 모기지나 이런 빚을 탕감받았을 때는 뭐 네. 1099C, 뭐 1099R, 그래서 여러 종류의 1099 폼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1099 이 세금 양식들은 딱 IRS에도 또 신고가 되는 서류들이기 네.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될 경우에 세금 보고서에 네. 나중에 IRS에서 편지 받습니다. 당신 소득이 누락됐으니까 세금 얼마에 벌금 얼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 내라. 이런 IRS부터 이런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제 그렇군요.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네.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봄인데요. 예. 그래서 꼭 누락시키지 말고 네. 꼭 챙겨 주셨다가 회계사님 가져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채권, 네. 뭐 이런 펀드 같은 데 투자하신 분들은 네. 이 거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또 계산해서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때 그 목적으로 이제 세금 보고를 하라라고 해서 그 자산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1099B라는 형식을 또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이제 투자 자산을 거래했을 때 양도소득 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니까 네. 또 역시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득 소리가 모여지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세금 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던가. 그래서 이런 세금 공제나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때도 거기에 맞는 꼭 증빙 서류가 또 있어야 네.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세금 서류에는 일단 대학에 다니는 자녀분이 있는 분들은 네. 그 학자금 증명 서류라고 해서 학교에서 네. 1099, 그 1098 형식을 죄송합니다. 1098T 튜이션 스테이먼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 학자금 증명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받아서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다운로드 네. 받아서 직접 이메일로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 간편해졌네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 학자금 있다 보면 이제 스튜던트 론, 네.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를 지급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면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스튜던트 론 이자 소득 증명 서류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모기지 이자를 얼마 냈다라고 해가지고 1098 서류를 또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네. 그럼 그것도 역시 챙기시면 네. 이자 공제를 또 해둘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나 절, 뭐 기타 이런 비영리기관에 기부하신 것들이 네. 이런 금액들이 있으면 네네. 그런 이제 기관에서 그 기부금 증명 서류를 또 네. 발급해 줍니다. 네네. 그럼 역시 이제 그것도 받아다가 회계사님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네. 17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 증명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네. 그 자녀들이 세금 보고를 하는 부모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주소지 증명 네.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뭐 통지서라든가 네. 그레이딩 리포트, 네. 그다음에 뭐 병원에서 발급해준 아이들 이름을 네네. 발급해준 이런 편지, 어떤 제3의 기관이 아이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서류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네. 아이들은 이제 보육시설에 또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비용도 역시 Dependent Care Expense Credit이라고 해서 또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보육 비용을 지출하신 분들은 또 그 관련 서류를 또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처음 구입하셨다, 2018년에 네. 새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꼭 이게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클로징 스테이먼이라고 있어요. 아, 네. 캐시 세레모니라고 네, 하기도 네. 하고, 뭐 허드 스테이먼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또 추가로 공제할 항목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럼 자세히 그 봐야 되겠네요. 내역을 회계사님께 가져다 주셔야 네. 회계사님 그거 보시고 그 중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공제를 해드리니까 네. 또 집을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또 챙겨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비용, 우리 네. 병원비, 뭐 입원비, 수술비 이런 네. 의료 비용이 들어간 건 뭐 상한선이 있습니다만 네. 얼마가 됐든 발생하시면 이제 네. 회계사님 세금 보고해 주는 회계사님 가져다 드리면 네. 룰에 맞게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공제도 해드리니까 네.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퇴연금 관련서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은퇴하셔서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 소셜 연금국에서 SSA 109라는 또 다른 형태의 109 형식을 또 세금 양식을 발행해 주는데 네. 그것도 또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우리 이제 건강보험이 없으면 세금 보고할 때 벌금을 낸다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아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명 서류를 또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신 분들은 네. 그 오바마 케어 가입한 그 정부기관에서 1095, 109A라는 양식을 발급해 주고요. 네. 오바마 케어가 아닌 뭐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인슈런스 네. 컴퍼니에 직접 가입한 경우에는 이 보험사에서 네. 1095B 내지는 1095C라는 건강보험 증명서류를 또 발급해 줍니다. 그것도 역시 챙겨서 네. 가져다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요즘은 이제 운전면허증까지도요? 이파일링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파일링의 약점은 시큐리티의 취약점이 있어요. 네. 신문 도용이 네. 항상 그 노출이 되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 맞는가를 신원 확인을 위해서 또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요즘 네, 이제 필요하고요. 신원 이거는 그냥 신원 확인차인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와 expiration date, 네. 뭐 발행일 이런 정보들이 세금 보고 안에 들어가야 네. 또 e-파일링이 또 가능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을 제외해서 이제 한국의 금융 계좌를 갖고 계신 이제 이민자들이 많으세요. 또 한국 분들도 그러시고 그러면 해외 금융 계좌가 있으면 이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라고 표현하는 이런 신고 규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필요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목적으로 필요한 관련 서류들은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셔서 네. 별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벌써 14가지나 되는데요. 그렇게 제가 되세요? 적어봤는데요. 네. 14가지예요. 네. 상당히 까다롭군요. 네,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 하나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14가지씩이나 되는 것인데 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포커스인 시간이. 예. 2부에서 그럼 다시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시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우 공인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